미국 국무부는 CIA로부터 비밀 전문을 받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은 즉시 국무부 수뇌부에 전달되고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전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설계도 초안이 거의 완성됐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날개 허들리스, 미국 지대공 미사일, 추진기관과 기체, 통제 시스템, 유도, 조종 장치를 대폭 개량하거나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다. 이런 첩보에 미국 정부 인사들은 개방하다 못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기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각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국 대사에게 홍보되고 국방부 안보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급파되고 며칠 후에 20명의 미국 조사관이 방한하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미사일 제조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신문 아닌 신문을 했고 관련 연구소와 공장을 샅샅이 뒤지며 강경하게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핵 개발을 의심했던 미국 정부의 속내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압박에 의한 한국군의 미사일 족수는 1979년 이후 4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800km 이내로 묶여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조건을 미국이 계속 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사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없지만 16톤의 인공위성을 고도 400km까지 쓸 수 있는 H2BX 연료로켓과 1.2톤의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입실론 고체 연료로켓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본은 언제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국가가 될 정도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 국가가 되려면 사정거리가 적어도 13,000km는 넘어야 합니다. 또 쏘아올린 미사일이 대기권을 돌파해 우주공간을 관성 비행하다가 지상 목표물을 향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수천도의 열을 견디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고 북한은 아직 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중국도 이 기술은 잘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대후에는 반드시 러시아와 중국이 있을 겁니다. 이란도 아마 있을 겁니다. 2020년 8월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미사일 지침 개정이 되면서 추력이 100만 파운드 초가 넘는 고체 연료 로켓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발사체의 고체 연료 추력이 미사일 지침에 따라 100만 파운드 초에 묶여있다 보니 관련 연구도 2013년 발사된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노호의 2단 킥 모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개발이 늦어지게 된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선진국 고체 연료 로켓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2013년 2단 고체 연료 로켓 색실론을 쏘아올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국은 로켓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받지 않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뒤늦게서야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왜 이제서야 제한을 푸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사거리 800km 이내 족쇄만 풀리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족쇄인 사거리 제한을 푸는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족쇄 여부가 판가름 내기도 할 겁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남중국해 대립에서 오는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8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해주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포항 남쪽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로 8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도 있겠지만 북한이 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에 의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려면 중장거리 미사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마이클 L. 멀 연구원은 2019년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소 20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 들어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이 멀리 떨어진 작은 표적을 목표로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고, 브루스 베네밴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와는 달리 북한은 이제 정확도 높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미사일 강화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이 짧은 시간 내 정확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점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고체 연료를 쓰는 고급성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000에서 2500km로 추정되는 데 있는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정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북한마저도 미사일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과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같이 제트 엔진을 추진수로 쓰는 순환 미사일이 있습니다.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추진력을 크게 만들 수 있어 중량이 무거운 탄도를 쏘아 보낼 수 있지만,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려 상대국에 쉽게 탐지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속도전이 필요한 전쟁 상황에서는 필요한 때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을 위협적인 군사무기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고 연료와 산화제가 미사일 내부에 충전되어 있어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군사용 미사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괴물 미사일 현무사는 단 한 발로 수백에서에서 1000개 있는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쓸 경우 축구장 200개 이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고,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과 유경 호텔 등 북초대형 건물들을 완파할 수 있는 비공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무사가 더 위협적인 것은 알려진 사거리 300km 기준으로 4에서 5톤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탄도를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4에서 5톤을 훨씬 능가하는 탄두 중량은 세계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고 수준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요격 미사일이 없어 현무사 등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요격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국방과학기술은 개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고도의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주변국을 먼저 침범한 적이 있습니까? 고구려는 중국 오랑캐가 하도 까부니까 중국을 정벌해서 영토를 늘린 것이지 일부러 침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을 강대국 수준의 혈맹으로 자리매김을 새로 이해하며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없앨 시점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보여준 신뢰를 미국은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의 당사자로서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40년 넘게 미국이 구속해왔지만 미사일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한국만큼 성실하게 협력한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미국 요구에 충분한 신뢰를 보여주었다고 자부합니다. 전범국인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정거리 제한을 풀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이 3000km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 군사 전력에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쟁 억지 효과가 있게 됩니다. 한국이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면 미국의 부담이 줄고 한국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전쟁 억지력 효과가 커진다는 사실을 미국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정거리 제한을 풀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이 다른 이유로 묶어놓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사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모두 갖추고 국가 방위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사일은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미사일은 외국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사일 강국에서 분리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강국에는 미, 중, 러도 함부로 군사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을 없애는 것은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역학 변화에 따른 시대의 요청이자 정당한 요청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군역을 갖고 있는 한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대접해줘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에 대한 제한 협정을 없애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한미 군사 동맹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